여드름 한의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어 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저희 해유라니원에서 뵙게 되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어찌 보면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색소 침착이라고 많이 불리는 여드름 자국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흉터 치료와 더불어서 더운 계절이 지나가면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 하면 피부에 여드름이나 기타 염증이 발생한 이후에 그 부위에 각질층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짙은 색으로 변색이 일어나게 되는 증상을 의미하거든요. 피부의 최표면에 입혀진 형태의 색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치료의 원리 역시도 곳곳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입혀진 색소를 표면에서 탈락시켜 내어서 내가 가진 본래의 피부색이 최표면으로 다시금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일반적인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대략의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역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드름 자국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영상에 여드름 자국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드름이 났었다가 자국이 남았는데 자국이 재생이 안 된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사실은 여드름 자국이 아니라 이른바 염증성 여드름 혹은 모낭염을 포함한 염증 증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의 치료에 대한 계획, 예상과 이제 제가 막상 배웠을 때 가장 큰 호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치료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려고 온 거고 이거 정말 몇 개월, 몇 년 지났는데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색소 침착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제가 이 증상은 실제로는 진짜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발생 중인 여드름이나 기타 염증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짜 여드름 자국이죠. 염증으로 인해 색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붉은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 당연스레 이해하시고 치료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시지만은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내 증상이 일반적인 색소 침착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신 상태에서 조금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치료 과정과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치료 과정을 설정하는 타당한 이유와 치료 과정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좋지 않은 반응들,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욱 진정성 있게 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드름 자국 치료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해유라니원이나 의료기관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께라면 정말 색소 침착이든 아니면 염증으로 인한 색소 표현이든 의료진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적절한 치료를 구성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자가 관리를 계획하시는 상황이나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어떤 치료 방향을 제시받으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 증상이 악화돼서 이후에 치료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색소 침착이죠. 진짜 여드름 자국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붉은 느낌인 가짜 여드름 자국을 실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비교하고요.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의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얼굴 전반에 걸쳐서 동그란 형태의 침착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색소가 띄고 있는 그 색깔입니다. 딱지가 앉아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짙은 색이든 조금 옅은 색이든 어쨌든 색소가 나타나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색깔에서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갈색 계열의 색이라는 건데요. 확실히 이 붉은 계열의 색들하고는 차이점을 보이는 이 칙칙한 어떤 빛깔의 색의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염증 부위에 손이 많이 가서 딱지가 자주 앉았다가 떨어지는 경우,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압출 시 밀림이 발생해서 변색이 된 경우, 아토피 피부염 및 습진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들에서 더욱더 잘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각질층 부위가 확실히 착색되어 입혀진 형태의 색소가 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여드름 자국이라는 판단 하에 치료를
치료를 진행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진짜 각질층의 변색으로 인한 입혀진 형태의 색소 침착인 경우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착색된 부분의 표면에서의 탈락을 통해서 내 본래의 피부 색이 맨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율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새살 약초침 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합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의 약초침을 마찰과 압을 통해서 피부층에 침투시키고요. 이후 수일 내로 인위적인 어떤 건조감과 더불어서 갈라짐이 발생하고 흡사, 껍질 같은 형태의 각질이 탈락하면서 색소의 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각질의 양이 많아야 좋을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각질의 양은 시술의 강도, 약초침의 입자, 시술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각자 피부가 가질 수 있는 탈락의 양이 말 그대로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술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마다의 절대적인 각질량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각질량이 적다고 해서 시술의 어떤 효과 측면에서 절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질이 떨어져야 할 만큼의 충분한 자극이 필요하므로 내원하시는 분들마다 개별적인 시술 강도의 차이를 가질 수 있게끔 섬세하게 시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위 가짜 여드름 자국이죠. 염증이 미처 치료되지 않아서 자국처럼 보이게 되는 증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그란 형태의 색소가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바로 색깔의 차이죠. 짙은 색이든 옅은 색이든 어쨌든 붉은 계열의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거든요. 염증 발생 이후에 아직 미처 다 재생이 되지 않아서 붉은 경우이거나 아직 염증이 피부층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 부위가 표면에서 붉게 비춰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미처 다 재생이 되지 않아서 붉은 자국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습이 잘 되고 시간이 잘 흐름에 따라서는 차츰차츰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는 솔직히 조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이 염증이 아직 내재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색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붉은 여드름 자국으로 판단하셔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경우를 좀 분석해 보면요, 붉은 자국들이 있는 부위를 살짝 만져보았을 때 다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무언가 있는 듯하게 살짝 안에 만져지는 듯한 미세한 굴곡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염증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동그란 붉은 자국 안에 아주 작게 더욱 짙은 색소를 띠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염증이 위치하고 있는 모낭의 입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의료진의 판단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얼추 보았을 때 이런 양상들이 확인된다면 섣불리 색소 침착에 좋은 자가 관리를 삼가시고요, 나는 염증 치료가 우선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 증상으로 판단된 가짜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기 위해 각질 탈락이 아닌 순수 염증 치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붉은 색소가 염증 치료 이후에 많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턱 부위에 오래된 옅은 어떤 갈색의 색소와 일부 미세한 박스 형태의 흉터가 입 주변부에 자리한 것도 보일 텐데요, 이때 가벼운 정도의 새살침, 이제 새살 참침 치료와 평탄화 및 색소 개선을 유도하는 율각 테라피가 혼합된 오름 테라피가 진행된다면 가장 좋은 회복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염증 치료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난 염증은 별로 없고 다 붉은 자국인데 라는 생각을 우선 하시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절대 치료 기간을 늘린다든지 필요 없는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발생은 물론 여드름 자국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부위에서의 호전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술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극을 통해서 피부 복원 및 재생을 유도하는 과정이거든요. 염증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잘못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 양상을 악화시키기 워낙 쉽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이번에도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지면서 해율 한의원에서 많이 뵙게 되는 경우 중 여드름 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여드름 자국 치료는 흉터 치료나 아주 만성적인 염증 치료에 대비해서 그 치료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치료입니다. 다만 치료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내 증상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너무나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증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시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에 도움을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꼭 여드름 자국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여드름, 모낭염의 차이라든지 흉터 종류의 차이라든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가벼운 퀴즈 같은 형태로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